저는 구조했다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다 좋아했어. 했는데 한 40대 남자가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난리여. 아, 왜 그러시냐고 할게. 자기가 제일 뒤에 탈출했대. 그런데 지금도 뱃속에 한 300명 이상 있다. 와, 그 말 그렇게 온몸에 그냥 털이 다 일어난 거더라니까. 기어서 그 로비 카운터 그 의자 쪽으로 기어서 해갖고 로비 카운터를 해갖고 나갔어요. 우리 선장한테 무전 넣어봐라. 그래갖고 무전도 한 수십 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네, 응답이 없었죠. 우리는 고립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방 식구들만 3층에서 가판을 나가는데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나가는 중에 의자가 선호식당에 이렇게 있던 의자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제가 갈뼈를 다쳤는데 그걸 다친지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3명이서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중에 저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등치 크신 그분도 굉장히 건장하신 분인데도 배가 거의 한 반 정도 내려갔다고 봐야 되나? 그때부터 가운데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다 빨려들었어요. 거기에 그 소용돌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찰들이 있음에도 어선이 와서 아이들을 꺼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영상에 잡힌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꺼내준 건 어선이에요. 깜짝 놀랐거든요. 구조 안 했어. 그러니까 17날 16, 17, 18일 동안 끝 떠오르는만 끝이지. 그러니까 이제 시신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19일 오후부터인가 이제 잠수복 투입됐을 거예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 그냥 앉아서 머릿속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았어요 걔네들은. 그 명단을 찾으니까 해경에다 가서 명단 거기가도 없는 거예요. 또 해수부 쪽 가서 물어보라 하더라고. 또 해수부에도 또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무실에 있는 놈들도 서로 명단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오고 나서 큰 스크린 2개가 설치됐잖아요. TV가.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다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다려라.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 그 세안병원 병원마다 병원 3군데가 있더라고 목포에. 그런 병원마다 쫓아가서 이제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3, 4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해서 뭘 얻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찾았는지 누굴 나중에 찾았는지 모르고 막 바지선에다 올려놓고 처음에는 닦지도 않고 그냥 막 내보냈다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확인 안 하고 그냥 실어버리면 그게 누구 건지도 몰라 사실. Và lúc chị thấy em thì em chưa thấy họ lại có, em không biết cái người ta vô thăm tro cốt con em, người ta có cảm giác như thế nào khi nhìn đến hũ tro cốt của chứ em mà đi vô mỗi lần đi vô thăm tới cho em nhìn đó chắc không phải chứ em giống như con gà con chó con gì chứ với người ta mai táng rồi để gì nè, không có một cái miếng tên chế em nữa. Em nếu như mà em không có miếng hình chế em để đó chắc em không biết người đó là chế em đâu. (129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50만 원인가 55만 원을 주고.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살았으니까 너네 알아서 가라. 아니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우리 잠수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어디 들어가서 어디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런 도면하고 사진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구를 요구를 해야 되고 장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써봐라 들의 장비 테스트가 되는 거고
민간 잠수사들이 거의 찾은 거죠. 민간 잠수사들이. 정부에서 해경이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얘기를 가족들 얘기를 듣고선 계속 이제 그 수사 방법을 바꾼 거야.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해수부 장관이 가족한테 멱살을 잡히면 연락이 와요. 3층 작업하다가 갑자기 5층 하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쪽으로 작업을 옮겨라. 그래서 작업이 바뀌고 막 그런 게 흔해요. 어떤 기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돈 줄 테니까 얘기 좀 하자고. 잊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물어보고 어떤 친구가 옆에 있었냐, 못 나온 친구는 누구누구냐. 내가 앵무새가 된 느낌, 그런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한 얘기를 또 하게. 근데 그게 한 5번째, 6번째 되니까 이제 정말 이제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린 아이에 이제 그 초상권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부차별적으로 그냥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식물적으로 변해버리고. 여기 기자들도 많아. 내가만 내리면 다 나한테 가. 기분 나빠. 그냥 이친에 가서 안 내렸어 한 번도.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말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존자는 처음부터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너네들은 살았으니까 됐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어준 것 같아. 얼른 밝혀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벤침으로 됐는지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래 됐는지 다른 뭐 충돌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얼른 밝혀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그걸 은인 좀 알고 싶고 이미 고인들도 그래도 어느 은인도 달래주고 싶어. 그 당시에 이제 수색이 가족들이 종료하고 싶어서 종료한 게 아니고요. 강제 종료나 마찬가지로 수색을 종료하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종료 인정을 안 해주면은 정말 계속 수색을 하다가 잠수사나 이제 사고를 또 당하면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 또 되잖아요. 죽은 사람 꺼내려다가 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사실 그래서 종료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한 거지. 또 인양을 해야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찾고 진실도 밝혀야 되고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 이 인양이 언제나 될 거냐고요 도대체. 20년 가까이 키운 부모가요. 실종당해서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새끼 살려달라고 빌었고요. 그 다음에는 갖다 며칠 지나서 안 됐구나. 아 이거는 갖다 얘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 꺼내달라고 빌었고요. 그 다음에는 갖다 얼굴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공사면 갖다 지금은 갖다 뭐를 갖고 싸우는 줄 알아? 뼈 조각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싸우고 있고요. 이제는 그만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사고가 이렇게 났고 이렇게 했다. 뭔가 하나 있을 때 우리한테 뭐를 유가족들한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진짜 진실을 밝히려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 뭐 안 바라잖아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죽었고 왜 구조를 안 했고 그거잖아요. 그것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시신을 보면 말입니다. 시신이 없는데도 냄새가 날 정도로 진하게 올라와요. 그 정도로 그 시신 냄새가 아주 강한데,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게 확실한 거야. 냄새가 진하니까. 그래서 그 무리하게 문을 잡아 뜯으려다가 물속에서 좁은 데서 하니까 꾹 하고 여기 이제 전 디스크가 왔어요. 그리고 전 6월 24일 날 긴급 후송이 돼갖고 삼천병원에서 5일 뒤에 수술을 했어요. 이 식탁 밑에라고 이제 테이블 밑에 뭐 침대 밑에 막 가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도 않는 데서 전부 다 이렇게 손주다 더듬으면 그냥 물컹한 거 만져도 물속에서 씨앗 없는 데서 진짜 겁나는데 알면서 들어가도 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신이 손상이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여기서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집단 심리 치료를 근데 꼭 이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묵살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도 문 열어놓고 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하질 않았어요. 습기가 끼면은 그 창문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찬물로 거의 샤워를 하고. 괴로웠죠. 웃겠다는 그 자멸감인가? 그런 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누우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진짜 살았다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이 마음속에서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자살까지 또 하려고 이제 해봤었고 했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그냥 이제 옆에서 감싸 안아주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이제 버티는 거지. 말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원이나 뭐 하는 거 보면 보통 교통사고로 그냥 살아남은 아이들이에요. 괜찮다고. 살아남았으니까 괜찮다고. 어떻게 하면 살겠지. 물속에 있을 때 친구가 발목 잡혔던 애도 뿌리치고 나온 애 있고 그리고 계단까지 계단이 아니고 그 복도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뒤에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이거 잡고 있는데 물이 쓸려 들어와서 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애들은 싹 쓸려 들어가서 그런 애도 있고 그다음 배가 기울면서 그 장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물 차오르는데도 못 올라오는 애들. 걔들 다 생생하게 다 보고 다 바락바락해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조리사인데 조리사 말고 이제 마트 캐셔로 이제 가서 짧은 시간을 해봤어요. 이제 사람 상대를 이제 많이 해보려고 일주일 못 버텼어요. 안 되더라고. 뭐 인사가 그래요. 아, 몸이 괜찮냐고 이제 다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엔 저를 맡은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고.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있을까,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에는 아직 그 사회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인식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래 뭐 전에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뭐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세월호에서 살아오는 친구야. 벌써 이제 딱 이렇게 소개가 딱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그건 하나의 사고고 그냥 이거지만 내가 거기에 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아유, 세월호는 진짜 보상 진짜 많이 받았네.
보이면서 참 속기 말하고 이제 세금 도둑이라는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 야, 저번에 보상금 받을 때 또 받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들. 그런데 나 친구들도 다 끊으셨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뭐 100억 받았니? 뭐 70억이, 뭐 80억이 그걸 받았다며.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러냐? 한 10억 더 받아, 좀 더 받아, 10억 정도 더 받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막 전화. 지인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선생님이니까 한 3, 40억 나오냐고 막 그러고. 진짜 가슴에 완전 대문을 받았거든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야, 우리 애들 어디 갔다? 왜 너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이렇게 툭툭 던졌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안 만나야겠다. 그때 책자에 나왔을 때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교육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유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원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이만저만한데 사실 유가족이 자식을 잃어서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은 가장이 생활을 책임져야 될 가장일이 지금 몇 개월째 병원에 지금 누워있어 그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줘야 되지 않냐. 우리한테 뭐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은 살았잖냐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좀 많죠. 작년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아이 자체가. 아예. 그래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행권에서 비싼 이자 돈 몇 개 더 내겠습니까? 이 골계산은 수술밖에는 없어. 치료 완전히 치료 그거는 완전히 100% 치료도 없고 골계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남아요. 영구 장애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보류를 시켜놨어요. 해경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게 처음에 우리 잠수사들 일할 때는 뭐 이것저것 해주고 다 해줄 것 같이 막 입에 발린 소리 다 하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형동생명자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등하시하는 그 정부가 진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벗고 나설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을 때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봉사자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은 좀 잘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참 상황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뭐 지쳐서 다치거나 그러니까 막 몸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집으로 이제 가길 권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고. Em là gì? Tại vì cũng như chị nói người Hàn người ta nghe là người ta đã hiểu hết rồi. Đối với gia đình em cũng nghe, em chỉ nghe mấy anh chị mấy cô này nói là sự thật là chuyện nó đang như thế này thôi, chứ em không có biết. Em cũng muốn chứ những cái điều đó em đều không hiểu được và em đều không biết được, vì nghe chính miệng người khác nói là như thế thôi. Em cũng muốn nó phải dịch ra cái tiếng của em để cho em biết được là chuyện này nó như thế nào và bây giờ nó như thế nào. 옛날 강조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0년 넘었어요.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는 5년만 정부에서 해줘. 정신적인 정신치료는. 그래 그게 내가 그랬어. 왜 이거 5년 넘고 났냐. 5년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5년 이후에는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런 배가 뜨지 말아야 될 상황도 배가 뜨고, 예? 돈이 눈에 벌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만약 유가족이나 그 다음에 일어날 사고에 유가족이나 생존자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만 위하는 일이라고는 지금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걸 해놓지 않으면 예전에 뭐 삼풍 백화점 때나 뭐 지하철 때나 똑같아요.
정부에서 해주는 건 매뉴얼이 그거 하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때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나온 사람도 많이 힘들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이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매일 눈 뜨면 아침이 무서워요. 차라리 저녁에 잠드는 순간 차라리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매일매일 그 생각만.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선에서 그 해양경찰서 보트를 옮겨 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벗었어요. 나 지금 아직도 지금 바다 위에 조그마한 보트 위에 있는데 무슨 구명조끼를 벗어요.